왜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까요? 노년은 우리 삶의 가을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열매를 맺고 바람결에 흔들리며 지난 계절을 회고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앞의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고 중년에는 가정과 생계라는 무게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지고 병원 대기실에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우리 스스로도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와 살아야 할까? 그 물음은 때론 조용히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날 친구의 결혼 소식 혹은 옆집 아주머니의 재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쑥 떠오릅니다. 그래, 나도 한 사람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정말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들까? 우리는 오늘 단순히 재혼을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가장 진중한 시기를 앞두고 나 자신에게 어떤 삶을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려는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면 노년의 재혼은 과거에 대한 위로이고 남은 시간에 대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고 더 복잡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은 좋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되기 쉽고 누군가의 진심 뒤에 숨겨진 의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보다 한 세대 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더라. 괜히 사람 들였다가 더 피곤해. 그 말 속엔 얼마나 많은 후회와 체념이 담겨 있을까요? 노년기에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어쩌면 삶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 깊고 진한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은 아닐까요? 이 영상은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영상입니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유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고 공감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경제와 건강, 책임은 누가?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 달리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재혼이라는 선택 앞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퇴직 후에 삶을 살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연금이나 자녀의 도움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과 삶을 공유한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생활비를 낼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상대방의 빚이나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 내가 끼어들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더욱 불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사회활동을 줄였고 상대적으로 연금이나 자산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혼은 마치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실상은 생활비 분담, 병원비, 상속 문제 등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더불어 건강 문제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마주하게 되고 때론 작은 병 하나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때 재혼한 배우자가 그 간병의 의무를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프면 당신이 돌봐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면 왜 내가 당신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나라는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간병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도 벅찬 나이입니다. 결국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고 그렇게 둘 다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재혼한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가 연결되면 자녀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 문제나 부모의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아버지,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셨어요? 라는 대화들이 반복되며 결국엔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 재혼이 나에게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사랑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의 노년을 더 고달프게 만든다면 그 사랑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혼자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롭더라도 스스로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 바로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자녀들의 반대와 관계 악화.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자녀들의 반대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관계도 깊고 복잡해진 상태에서 부모의 재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됩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재혼 소식을 들으면 처음엔 당황하고 이후엔 걱정을 넘어 반대를 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상속에 대한 우려, 새 배우자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감정적 충돌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이미 작고한 경우 자녀는 그 남은 부모에게 고스란히 부부로서의 기억과 가정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혼은 이 기억을 대체하고 어쩌면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엄마,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말들은 부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자녀 역시 진심에서 우러난 걱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재혼함으로써 새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매 명절, 가족 행사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오가고 진정한 가족의 결합이라기보다 어색한 동거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만 더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재혼을 선택한 부모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자유와 내 자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황은 종종 고독으로 마무리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틀어진 채로 남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 마지막 시기에는 오히려 자녀로부터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재혼은 그 지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모순을 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의 깊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감정적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재혼 후 삶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제,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 갈등. 노년의 재혼은 어쩌면 낯선 사람과의 동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새로운 관계에 적응할 여유도 체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식사를 준비하는 순서, 집안을 청소하는 방식까지 모두 오랜 습관입니다. 그런데 재혼 후 누군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간단한 예로 집에서 신발을 벗는 위치나 세탁물을 개는 방식, 식사의 메뉴와 시간, TV 채널 선택 등 아주 사소한 일들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처음엔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소함이 쌓여 큰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또한 가치관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을 꿈꾸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보내기를 선호합니다. 이런 차이는 이 사람과 같이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로 번지게 되며 결국 정서적인 거리감으로 남게 됩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의 지난 인생을 껴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조화로운 과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껴안음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를까에 대한 낯설음과 실망이 반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 갈등이 누적되면 이 사람 아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라는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재혼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무게, 감정적 허기와 착각.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종종 감정적인 허기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하다 보면 현실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기만 하면 이 허기가 채워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물리적 동거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피하려는 선택이 또 다른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외로움과의 건강한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돌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재산과 상속 문제, 법보다 복잡한 감정의 법칙. 노년의 재혼은 사랑과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적, 경제적 현실이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일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런 준비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게 될 경우 본인의 사망 시 유산이 본인의 자녀에게만 가지 않고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상속 문제 앞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부모를 모셨는데 왜 저 사람이 우리 몫을 가져가는가? 이런 억울함은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새 배우자 입장에서는 나도 이 사람과 삶을 함께 했으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족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법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언장 작성, 증여계약,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방식 등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결국 나중에 남은 가족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현실은 재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의 행복을 위해 남겨질 사람들의 감정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함께가 아닌 혼자가 주는 자유.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도 있지만 자유도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유는 자잘한 갈등이 없는 평온함일 수도 있고 나만의 취향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의 삶은 더 이상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삶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이런 혼자의 삶을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루틴, 건강관리, 사회활동, 봉사 등으로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혼자라서 외롭긴 해도 누구 때문에 힘든 건 없다.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평화. 결국 우리가 노년에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화일까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내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 사람은 내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고독이 아닌 지혜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시간을 채울 방법은 재혼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늙어서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이자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반복해서 듣고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